예, 주식선물 상하방 오늘은 게임 관련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민스키님께서 감사하게도 이 중국 미판호 게임들에 대한 뉴스를 어,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무슨 내용이냐면요. 중국 게임은 판호를 발급해야만 이게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2017년인가 사드 이후에 보복으로 판호를 개방하지 않았고 판호 발급을 안 해준 거죠. 중국 지출 지금도 막혀 있는 상황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애플 앱스토어를 통한 우회가 됐었어요. 근데 이 우회 요거 근데 이거를 지금 얘네들이 막 삭제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어찌 보면은 뭐 이것도 우회였기 때문에 이걸 삭제한다고 해도 또 다른 우회가 또 있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저희 주식선물 상방에서 종목 중에 하나였던 웹젠도 얼마 전에 근데 아주 예외적으로 웹젠이 판호를 획득했었어요. 지금 7월 2일 날 천마시공 전민기적 2라는 게 판호를 획득을 했는데, 그래서 중국에 개방이 되는 것이 아니냐 했는데, 근데 약간의 지금 오해가 있는 것이, 여기에는 이 게임에는 약간 중국의 일부 저작권이나 그런 판권이 아마 요 내용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나라 반 또 중국 일부 그렇게 같이 돼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판호를 내준 걸로 알고 있고요. 여전히 판호에 소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이제 그 뭡니까 중국 틱톡을 제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판 카카오인 위챗까지 이제 제재를 하고 할 움직임이 보이고 있죠. 네, 지금 7월 뉴스입니다. 7월에. 그래서 점점 이런 게 되면 우리도 좀 피해가 있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판호는 지금 계속 안 돼 있던 건데 그동안 우회 글쎄 그 여파가 클까요? 근데 컴투스는 해당이 안 됩니다. 컴투스는 해당이 안 되는 컴투스는 지금 거의 유럽 진출로 인해서 실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컴투스는 이제 해당이 안 되고요. 웹제는 뭐 일부가 판호를 받았으니까 상관없는데 오히려 게임주가 NC소프트는 주식 선물에 들어와 있는 종목이죠. 근데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예를 들어 판호가 지금 어차피 야매로 우회로 하던 게 조금 제재 받는 거라서 근데 이제 반대급부를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 우리나라 게임 시장에 중국에 이렇게 제재를 받는 중에도 지금 이렇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만약에 정말로 이게 개방이 됐을 때는 어떡할까요? 판호가 다시 중국과 좀 우호 관계가 돼서 중국 시장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근데 이건 역시 양면의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NC 하방을 친다. 아직은 상향 구간인 것 같은데요. 21선 깨지긴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요 여파가 있을 수 있으니까 게임주에 너무 올인하신 분은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조금 어떤 판단을 내리기에 조금 애매하죠. 예. 어차피 우회로 들어가던 거를 조금 제재한 수준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마저 지금 차단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 지금 코스닥이 상향 신호를 내서 추가 상승 가능성이 더 커진 상태라서 코스닥이 가면 여러분 제약주가 시총상이라 제약주가 버블이 있더라도 더 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고요. 한올바이오파마가 지금 금요일날 반등을 했네요. 21선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21선에 배당한 만큼 조금은 하방을 줄이셔야 돼요. 근데 아직 MACD 하방은 상방 아직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만약 더 올라서 상방까지 뜨게 되면은 그때는 더 추가로 줄이시면 21선과 MACD 상하방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줄여야죠. 그래도 21선 돌파했으니까요. 지금 한울바이오는 버블이 명백한데 지금 아랫단이 또 이것도 박스권인데 아랫단 깼다가 다시 기어에 올라왔어요. 박스권 내로 닿는데 이 위를 못 뚫으면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떨어질 건데 만약에 이 윗단 뚫는다 그러면 무조건 하방은 손절이죠. 결국 이 종목은 나중에 한미약품처럼 많이 떨어지게 될 겁니다. MACD 상방 나면은 줄이세요. 제가 다 봐드리지 못할 수 있으니까 어차피 시간 될 때마다 올려드리는 거니까요. 그렇게 참고하시고 그러지 못하실 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오를 때마다 조금씩 적립식으로 그렇게 투자하시면 됩니다. 영진약품은 21선 아래 MACD 하방 떴고요. 근데 좀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도 지금도 버블이죠. 지금도 버블이에요.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도 4분의 1토막 났는데도
단 이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이 시작되면 많이 오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뭐 이 종목은 계속 하방 21선 아래고 하니까 하방을 좀 가져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코스닥이 상승하면 아마도 뚫겠죠. 이것도 21선 다시 회복하면은 하방을 좀 줄이고 또 MACD 상방이 이렇게 또 뜨면은 또 이렇게 오르기 때문에 두 가지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CG는 줄이셨던 분들 오를 때마다 조금씩 늘리는 정도로 대응하시고 다시 5일선 회복한 것 같은데 살짝 회복 못했으려나. 이 종목은 나중에 5일선 깨지고 21선 깨질 때 좀 많이 늘리는 방향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이렇게 너무 많이 오른 시점에서는 5일선만 깨져도 좀 가져가고 5일선 매매를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너무 급등 패턴이니까 5일선 깨지면 하방 늘리고 회복하면은 5일선 깨졌는지만 좀 봐드릴게요. 5일선은 아직 회복 못했네. 0.17% 거의 맞닿아 있어요. 아직은 회복 못했네요. 5일선 매매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합병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합병 마시지 말라는 얘기 들었는데 셀트리온 계열이요. 근데 21선 매매하신 분은 아직 21선 회복을 못했기 때문에 좀 보셔도 되는데 근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아직 MACD 하방이 안 떨어졌어요. 지금 상방이 난 후에 계속 그러니까 상방이 MACD의 힘이죠. 지금 21선 깨서도 하방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적당히 매매를 하시고 21선 회복하면 또 하방을 싹 줄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지지부진하면은 오르지 못해도 하방 MACD 그 하향 신호가 뜰 거거든요. 그때 돼서 좀 더 많이 늘려도 되고요. 셀트리온 가만 보면 좀 코로나 치료제로 테마를 또 잡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임상허가 해줬고 임상허가 물론 일상 이상 그러니까는 임상허가는 무의미한 건데 그걸 뉴스화 시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제약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모든 이평선들을 잘 모르신다면은 오히려 무엇이 좋으냐면은 타이거 헬스케어 아시죠? 종목 중에 이렇게 타이거 헬스케어가 있습니다. 차라리 이 종목 타이거 헬스케어도 있고 섹터 지수에 주식 선물만 아니고 선물 옵션에 있는 건데요. 그 중에서 여기서도 여전히 이거 이제 섹터 지수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헬스케어가 있죠. 요거 9월, 이거는 9월물 뿐이 없어요. 매달 아니고 이런 것도 하방을 근데 예전에 보니까 거래량이 너무 적던데요. 이거는 그게 좀 단점이긴 하죠. 일정 종목을 대응 못하실 분들은 왜냐하면 요 헬스케어 구성 종목에는 이 펀드는 뭐 메지온, HLB 진짜 잡주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물론 비중은 주로 셀트리온이나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장 높긴 한데 그래도 그런 종목들도 일부 들어있기 때문에 차라리 뭉뚱그려서 근데 뭉뚱그려서 했는데 또 셀트리온이 합병되면서 추가 상승하면은 조금 감도가 떨어지긴 하겠죠. 하이트진로는 21선 이탈하고 그동안 기관이 작전해 왔다고 하는데 작전해 왔다고 하기에는 근데 실적이 최근 들어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그동안 견인을 시도했던 기관이 빠져나가고 있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조금 21선 매매 저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21선 매매한 단 MACD 하향은 아직 안 떨어졌어요. 상향 중이에요. 이후에 하향 더 떨어지면은 조금 더 근데 보시다시피 종목에 따라서 잘 안 맞는 종목이 있어요. 보세요. 하향 뜨고 바로 상향 뜨지 이렇게 되면 자꾸 손해가 나거든요. 잘 안 맞긴 해요. MACD. 요번에는 좀 맞고 올랐는데 그래서 좀 맞고 오래 올랐을 경우에는 하향을 한번 생각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메리트는 떨어졌다. 실적이 좋아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기관이 빠져나가면은 기관이 너무 무리하게 올렸다고 보기 때문에 빠져나가면은 일부 하방을 가져가고는 있습니다. 21선 깨진 시점에요. 대한항공은 말도 안 되게 떨어지는 시점인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종목의 사활 일단 그래도 20에서 회복했는데요. 이제 이러다가 또 반등하다가 이제 또 꼬라박고 하고 굉장히 오랜 기간 조금 고통을 당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시아나항공도 마찬가지고요. 아시아나항공 그래도 주식 선물이 없죠. 두산중공업이나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사활이 좀 걱정되는 기업이긴 합니다. 이제 상방 종목은 이제 좀 IT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 한국판 뉴딜 하면은 어차피 이제 코스피도 상향 많이 그러니까 이건 좀 전제를 달긴 할게요. 코스피가 전고점을 넘으면 아직은 코스피가 전고점을 넘지 못했는데 만약 여기를 넘게 되면은 추가 상승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코스피가 오르려면 IT가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IT 좀 상방을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선물도 가만 보면은 주식 선물 이것도 일종의 선물 플레이라고 해서
개인들이 하방을 많이 치면은 오히려 그걸 또 조금 이용하는 기관들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평선이 회복되면 늘 끊어줘야 되는데 제약주 버블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지금 한미약품이랑 중해제약 그나마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PBR도 많이 낮아지고 제자리로 왔는데도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어요. 보세요. 한미약품 보십시오. 이렇게 많이 떨어진 구간에서도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이제 좀 반등하려나요? 21선 또 실패했어요. 21선 MACD 하향 떴고 여러분 주봉상에도 있거든요. 이게 일봉상 MACD 했는데 주봉도 지금 제가 설정을 해볼게요. 신호 검색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영웅무 기준입니다. 신호 검색에서 지표 검색에서 MACD 영상 상향 돌파, 하향 돌파 찍으면은 주봉입니다. 굉장히 지금 5년간인데 근데 주봉이 상향이 떴나요? 아, 주봉이 상향이 떴구나. 보세요. 이것도 이때 하향 뜬 다음에 매우 긴 하락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상향 또 상승하고 왔다 갔다 하는 중이라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상향이 좀 뜨긴 떴네요. 일봉, 주봉 모두 하향인 구간이 사실은 좋습니다. 분명히 당연히 이 구간에서는 일봉, 주봉 다 하향 뜬 구간이죠. 중위제약도 일봉상 하향이 떴습니다. 주봉상 하향은 아직 안 떴는데 하향이 떠서 근데 이거는 참 많이 떨어지네요. 그죠? 중위제약은 그래도 PBR이 많이 낮아져서 이제 하방을 너무 크게 가져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신호대로만 한다면 좀 해볼 수는 있겠으나 복잡하죠. 그래서 제가 포트폴리오를 짜드리면 좋은데 예전처럼 예전 카페 때처럼 짜드리면 좋겠는데 그렇게 짜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주기선물까지 짜니까 이게 회복되면 또 줄여야 되고 한두 종목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설명으로 드리고 있는데 설명이 도움이 되시나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어떠한 반등이 많이 나오든 간에 셀트리온도 거의 이 정도 반등이 나오고 삼성바이오는 이걸 넘어버렸어요. 이렇게 어쨌든 간에 버블이 있는 종목들은 몇 번을 오르던 간에 어떻게 되든 간에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되고 한미는 뭐 반등이 올 수 있겠죠. 많이 떨어져서 근데 그래도 조금 더 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15만 원 정도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다 뻥카라면 다 뻥카죠 뭐. SK 바이오판 마찬가지일 거고요. 예. 메디톡스도 그렇게 됐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는 작전주가 여러분 경고가 힘든 게 보세요. 이 거래량 그러니까 메디톡스는 참 희한해. 거래량이 고점에서 안 나왔었어. 안 나오고 원래는 이 고점에서 이렇게 뭔가 뉴스로 확 뭔가를 얘네는 그런 이벤트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바닥에서 거래량이 나와버렸는데 주구장창 주식 선물 노리만 했던 건가? 그러니까는 여러분 버블이 있는 종목은 중간에 아무리 많이 오르는 게 이거는 왔다가 넘어버렸죠. 이게 진짜 개 오버인데 그래서 메디톡스를 저희가 많이 못 먹었어요. 이렇게 나오면 이거 어떻게 먹어 이걸. 원래 여기서 끝나서 이렇게 갔어야 되는 거를 이렇게 페이크를 쳐서 물론 여기선가 저희가 좀 먹긴 먹었는데 이때 일부 털리고 해가지고 많이 이득 못 봤어요. 메디톡스는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주 마지막까지도 못 먹은 것 같고요. 여기 때 좀 먹었나요? 예전에 급등주 패턴은 보통 이렇게 올린 다음에 거래량 터지고 좋은 뉴스 거래량 터지고 걔네들이 처분을 하면은 그러면은 하락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처분 거래량이 안 나왔고요. 보죠. 고점 처분 거래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주식 선물 노리는 일부 한 것 같고 그러면서 오히려 힘없이 무너지는 패턴이 되는 겁니다. 제가 메이톡스에 힘없이 무너지는 패턴에 대한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전형적으로 그렇게 되면서 악재들이 터지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도 처분을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올릴 수 있었던 건데 나중에는 그러면서도 조금씩 팔긴 팔았겠죠. 조금씩 팔았으니까 나중엔 감아 올릴 힘이 없었던 겁니다. 이런 데서 감아 올려야 되는데 힘이 부족한 거죠. 그에 비해서 한미약품은 호재와 더불어 상당히 여기서도 거래량이 꽤 많이 나왔고, 그죠? 약간은 처분 다 못했으니까 다시 여기서 올리곤 했는데,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빨려 들어가는 게 페이크 반등입니다. 여러분 지금 SK 바이오팜도 분명히 이런 반등이 올 거고요. 지금 셀트리온도 나오고 있고 한데 재매집했다면은 이후의 상승은 그들 마음입니다. 그들 마음이에요. 더구나 합병을 보면서 그들 마음인데 그래서 아니면 아주 장투를 하면 되죠. 아주 장투를 오를 때마다 여기도 오를 때마다 계속 분할로 늘렸다면 하방 늘렸다면은 지금 결국 이렇게 떨어진다. 이겁니다. 이게 얼마에서 얼마냐? 거의 60만 원에서 20만 원대니까요. 그래서 지금처럼 코스닥이 상향을 해서 제약주 자체가 오를 것 같다고 되는 시점에 여러분이 어느 정도 그래도 일부는 남겨야 돼요. 지금 말한 종목을 예를 들어 20% 회복했다고 다 버릴 건 아니고 여러분이 전체 중에 한 20%에서 30% 정도는 내가 이런 상승이 나오더라도 홀딩하겠다. 결국 여기 이 아래가 간다고 보면은 20에서 30%는 조금 손해를 당하면서 이제 CGN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좀 가시는 것도 괜찮고 단 너무 많이 늘렸던 분들은 20에서 30%라도 좀 줄이셔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셀트리온만 봐도 그렇고 코로나를 참 잘 이용하네요. 코로나를 잘 이용하는데 어쨌든 셀트리온 헬스케어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꽤 먹었어요. 계속 떨어져가지고 저희가 잘 먹고 딱 끊었습니다. 하방 여기서 끊었어요. 기억하시죠? 이제 이후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뭐 많이 올라 저희는 뭐 이 상승이 나올 걸 알았으니까 제가 끄는 건데 그죠? 이거는 이제 차트적으로 너무 명확해요. 근데 예전에는 이 상승을 먹었죠. 정말 많이 먹었으니까 차트스트기 때문에 먹기가 쉽죠. 근데 어느 순간에서부터가는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걸 먹어버릇하면 이제 어느 순간에 돌발 상황에 걸리더라고요. 돌발 상황에 그런 대마불사라고 이렇게 큰 애들은 잘 안 걸리긴 하는데 그래도 하방만 고려한다고 말씀드렸고 어디까지 오르던 이후에 뭐 더 오르면 더 좋죠. 뭐 하방을 더 높게 칠 수 있으니까 저희는 그걸 좀 기다리고 보겠습니다. 이후에도 뭐 어려울 것 같진 않아요. 주봉상으로 일단은 뭐 대충 그어서라도 상승 추세 깨지면은 그때부터 좀 시작을 해야겠죠. 이상입니다.